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같은 과 동기들이 있었고, 동아리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새로운 얼굴을 쉽게 볼 수 있었죠. 군대 전역 후에도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자리가 많았고,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만 해도 회식 자리나 동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회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루 대부분은 회사와 집을 오가며 보내고, 주말이면 피곤해서 쉬는데 시간을 씁니다. 소개팅도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고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보려고 해도 막상 용기가 안 나네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요즘 들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직장과 집, 익숙한 인간관계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기회는 점점 줄어들죠. 심지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라는 생각조차 바쁜 일상 속에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어려움이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20대에도 심지어 10대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기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의식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추천드릴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장소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디서 만나느냐에 너무 집착합니다. 클럽이 나을까? 봉사활동이 나을까? 헬스장에서 만나야 하나? 독서 모임에서 만나야 하나? 물론 장소도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활동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건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장소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반대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소는 똑같아도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독서 모임에 나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순히 책 이야기만 하고 끝내지만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관심을 표현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려고 하죠. 결국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건 장소라는 무대가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내가 보여주는 태도와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때 단순히 여기 가면 될까? 하는 장소 추천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관심을 표현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알아가기에 좋은 환경과 대화를 나누기 쉬운 공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각 장소마다 효과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과 관심을 표현하는 팁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획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와 집, 그리고 이미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보낸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마치 먼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진다. 어릴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친구가 생겼다. 학교, 동아리, 아르바이트,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사람과도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한 달, 그리고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건 사실 특별히 멀리 있지 않다고. 다만 내가 그 장소를 찾고 움직이고 그 안에서 대화를 시작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취미 기반 모임이다. 등산, 독서, 요리, 사진, 자전거. 이름만 들어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다. 이곳의 좋은 점은 대화가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같은 산을 오르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요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된다. 어색한 침묵 대신 이 코스는 자주 오시나요?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관심을 받았다는 기분을 준다. 그게 작은 시작이 된다. 다음은 봉사활동이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료를 나르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자리. 이런 곳에는 공통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인다. 봉사활동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가볍지만 그 안에는 깊이가 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된다. 몸을 움직이며 만나는 방법도 있다. 운동 스포츠 클래스가 그렇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만 뛰다 보면 대화는 어렵지만 테니스나 수영, 요가처럼 함께 배우는 운동은 다르다. 서로 동작을 맞추고 실수를 웃어넘기고 작은 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싹 튼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운동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 작은 배려가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는 인상을 만든다. 그리고 의외로 카페와 코워킹 스페이스도 좋은 기회다. 특히 코워킹 스페이스는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일한다. 점심시간이나 커피를 기다리는 순간 이 근처 맛집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처럼 가벼운 한마디가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사람과의 연결은 종종 이런 사소한 순간에서 나온다. 취향이 드러나는 문화예술 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회, 공연, 플리마켓. 이곳에서는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아도 같은 작품 앞에 서서 감상을 나누는 것만으로 대화가 시작된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다. 같은 장면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건 이미 작은 공통점을 가진 셈이다. 또 하나 사람을 빨리 가까워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여행과 소규모 투어다. 짧은 원데이 투어라도 낯선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친밀감이 빠르게 생긴다. 특히 혼자 참여하는 여행 프로그램에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아 대화가 자연스럽다. 여행지의 아름다움이 대화를 열고 공유한 추억이 관계를 이어준다.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건 지인 소개다. 친구나 동료를 통해 만나는 사람은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첫인상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대화 속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찾아내고 그 다음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요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소개팅 어플이다.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걸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중요한 건 어플을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의 도구로 쓰는 것이다. 프로필 사진은 단순히 예쁘게 찍는 것보다 나를 잘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야 한다. 소개 글에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 가치관, 취미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다. 그리고 대화에서는 너무 형식적인 인사말 대신 상대의 프로필에서 발견한 공통점을 꺼내는 게 효과적이다. 사진 속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어디예요? 같은 질문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와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내 태도다.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편안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표현하며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는 것. 그게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기본이다. 만남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내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곳이 바로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이 된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게 이미 첫걸음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영상은 채널 홈을 확인해주세요.